당신을 살린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안 되기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은 당연히 그런 거지. 홍차장이야말로 유일하게 현 정부에서 고위급 중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것을 묵살한 사람이에요. 계엄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불렸던 홍장원. 그런데 왜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됐을까요?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싹 다 정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이후 정치인 체포 명단 의혹까지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진술의 신빙성과 국정원 관여 여부까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묻었고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부를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선 체포조, 체포 대상,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대상,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주,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12월 3일의 그날 밤 10시 53분에 대통령의 구두 직접 지시를 통해서 돈이면 돈, 인원이면 인원, 예. 방첩사를 도우라는 거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딱 세 그렇죠. 가지가 예. 대통령의 직접 지시 순차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거냐? 이걸 또 홍장원 전 차장이 수행을 했느냐? 그렇죠. 그건 예. 이제 종사. 아하. 임무는 임무 종사했느냐는 예.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고 어허. 대통령 우두머리의 지시가 이거냐? 예. 수사를 받으면서 물었어요. 어허. 1, 2차까지 명확하게 수사팀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출석 요구서 상으로도 그렇게 특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냥 내란 피의 사건이라고만 특정했어요. 아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2월 그 해에 24년 12월 6일에 홍장원 차장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쇼크였죠. 뭐 확인이 되는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재명 잡아들여라, 한동훈 잡아들여라 등등등이 확인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지금 2차 특검을 제외한 그 전에 이제 1차 내란 특검에서부터 4개의 기관 말하자면 이제 공수처가 있었고요. 검찰의 비상계엄 특수본이 있었고 경찰청 국수본의 비상계엄 특수단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모두 혐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종합특검에서 이 내용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예,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이제 40여 명을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이제 국장급 부서장들을 진술 조사를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홍장원 차장님에 대한 그런 진술이 일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정원에 있는 또 다른 조직원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일부 국장들이 조금 뭐랄까 홍장원 차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 내지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 그런 거를 좀 잘못 해석해서 진술한 부분이 전 있다고 좀 보거든요. 제가 일부 진술 내용도 좀 확인을 하긴 했지만 예. 홍장원 차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이 자기 멋대로 주관적으로 좀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밖에 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종합특검이 그런 진술을 듣고 그 사리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 관련해서는 윤건영 의원도 뭐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계엄 선포 당시 이제 국정원의 역할 관련돼서 그러니까 실물 문건이 있는 부분들을 공개하는 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내란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국정원 안에 구성원들은 당시 윤석열 정부 내에 연결돼 있는 이 구성원 누구 원장부터 시작해서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얘기들에 대해서 그렇지 뭐 검찰이나 국정원이 내란에 관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심 가질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이 판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국정원이라는 조직과 홍장원이라는 국정원 당시 1차장을 등치시켜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변호인께서 종합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 수사의 입구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 방금 그 톱다운 방식의 수사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즉 당시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과연 내란과 관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서 누가 그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가. 조태원 원장 비상국무회에 그 참석하긴 했지만 그 전후와 관련돼서 뭔가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다만 대통령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렇죠. 뭐 그건 이미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는 예. 걸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예. 그 종합특검이 보기에는 바로 그게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죠. 다이렉트로 통화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4대 사법기관이 그동안 조사한 것처럼 지난번 내란 특검이 결론낸 것처럼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라고 하면 국정원은 내란에 개입되지 않은 기관이 되는 것이고 일종의 무풍지대로 지금 종합특검이 완전히 결론을 뒤집어서 홍장원 차장이 뭔가 개헌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행하려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국정원의 내란 개입 가능성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첫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스타트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다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의 다른 직원들이 했다는 진술, 홍장원 전 차장에게 불리하다는 그 진술은 어떻게 돼요? 홍장원 차장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직원들입니까? 그건 한번 우리 같이 네 번의 조사를 우리 변호사께서 다 입회하셨거든요. 그때 느꼈던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 관계 하나씩 분리하면 좀 헷갈리니까 제시물증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다이어리 같은 것들. 그렇죠. 이제 앵커께서 아시는 그 다이어리, 그 실무관 다이어리, 예. 이 두 사람이 작성한 2개의 다이어리가 있고 한 3명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은 3명의 국정원의 국장 둘과 책임관, 실무관 하나의 진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홍 차장에게 좀 불리한 진술.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명의 국장은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방첩사 컨택 구축. 이라는 워딩과 관련된 홍 차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모 국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의 경우에는 진술 조서에 뭐라고 워딩이 돼 있냐면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고 하는 그 다이어리, 실무관의 다이어리를 수사팀에서 제시했을 때 조서상 워딩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자기는 홍 차장이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했다라는 진술을 조서에 남깁니다. 그 조서는 저희가 확인했어요. 근데 그 국장은 1급 공무원이거든요. 예.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장은 해당 국에 가면 야전사령관 같은 개념이어서 재량도 많고 그다음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권한이 큽니다. 그래서 그 국에 내려가서 그 해당 실무자에게는 책임관에게는 뭐라고 지시했냐 하면 이 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서 대통령 포고령에 사실상 부합하는 그런 계엄 하에서 원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문건을 독자적으로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가 조서상에 기재했던 진술과 예. 그다음에 실제 실무관에게 밝혔던 명령을 내렸던 지시 내용이 내용하고. 모순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한 조서상에서는 이제 다이어리 나와서 자기가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자기가 조사를 받을 때는 홍 차장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자기의 면피성 발언을 했다는 점 하나가 예. 있고 두 번째로는 팩트는 홍 차장은 방첩사 컨택 구축이라고 하는 그 수사팀의 맥락에 부합하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없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가 그 유명한 CIA 계엄 정당한 그렇죠. 메시지를 했던 해외 담당 국장에 보고했느냐 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건 12월 4일 계엄이 종료되고 소위 내란이 종료된 다음 날 아침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그날 아침에 이제 담당 국장이 그게 용산의 안보실로부터 원장 비서실로 그 문건이 전달됩니다. 그 원장 비서실 전달된 문건은 원장이 1차장 산하의 국장에게 원래는 차장을 통해서 이 지시가 내려가야 되지만 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직접 홍 차장 패싱이죠. 스킵인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 문건을 CIA 쪽에 전달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원장이 직접 국장합니다. 근데 이 국장이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한 조서상에 당시 이 보고와 관해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원장으로서 직접 지시받았다. 그러나 이제 차장님에게 이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차장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이 원장님이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달했더니 차장님이 당시에 딴 생각을 하면서 원산을 그 유명한 원산을 바라보면서 무관심하게 알겠습니다라고만 답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서상의 팩트는
원칙은 그겁니다. 저희는 첫째 그건 보고도 아니고 두 번째 원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을 차장이 승인하거나 제거할 권한이 있느냐.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럼 차장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제거를 거부하면 집행이 안 되는 거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특검팀은 보고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 개선에서 홍 차장을 끼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담당 국장의 진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오 기자님 이 이제 탐사를 집요하게 했던 건데 현안 TF 관련. 현안 TF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일반 회사의 과장급 직원이죠. 책임관의 진술이 현안 TF에서 나온 작성된 일부 민간인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 현안 TF에 작성된 혹은 생성된 어떤 그 일부 명단에 대해서 그 책임관이 이 명단 현안 TF에 작성된 이 생성된 명단이 홍 차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하나 나와요. 진술이. 근데 그 과장급이거든요. 그리고 2차장 산하입니다. 그거는 1차장 산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 알 수 없어서 그때 홍 차장님이 역질문을 해요. 수사팀에게. 첫째, 1차장 차관급인 1차장이 2차장 산하의 과장급 실무관에게 그런 지시를 직접 지시할 이유가 없으니까 위에 국장한테 물어보거나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 두 번째, 실제 원내에서는 이 차장이 황원진 차장이지 않습니까? 홍 차장인지 황 차장인지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인해보라. 그렇게 해서 답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의 진술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럼 종합특검이라는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어떤 혐의를 두려면 그만큼의 증거가 있을 때 얘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뭐 통상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했다. 근데 이 가담이라는 건 12월 3일 밤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앞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이 내란에 대한 의지를 가졌을 때쯤 그렇죠. 뭐 자신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나 아니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국정원을 어떤 형태로든 뭐 인사를 통해서든 뭔 통해서든 정보를 취합하고 자신의 필요한 어떤 역할을 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게 거기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체계를 갖춰서 뭐 명령이 같든 지시가 같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예비 음모 그렇죠. 단계에서의 사전 모의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3일 당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윤석열과 직접 통화를 하셨고 그 통화 이후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정무직 회의라는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태용 원장과의 독대. 그 요 상황에서의 뭐 지시 같은 게 주고받은 게 있는 것 아니냐 등등으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 이건 저도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가운데 종합특검이 증거라고 딱 꼽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